그날 내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베이연은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작은 방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겨울의 끝자락이라지만 온돌이 식은 방바닥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무릎 위로 떨어진 담요를 고쳐 잡으며 손끝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물에 오래 담갔다 나온 듯 희미하게 절인 느낌이 있었다. 이상하네. 예전엔 이 물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오래된 두꺼운 고무장갑을 챙겼다. 펜션 일을 하려면 매일 아침 세탁은 빼놓을 수 없었다. 습관처럼 몸을 움직였지만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묵직했다. 빨래터로 가는 길, 마른 돈 위로 아침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경북 청송의 조용한 시골 마을, 어디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희연은 무심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함께 빨래하던 겨울날이었다. 그때도 물이 차가웠지만 그는 항상 웃으며 말했다. 금방 따뜻해질 거야. 연아, 손이 시리면 내 손에 대고 있어. 그 말을 들으면 정말로 손끝이 따뜻해지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갑게 스며드는 물살이 오히려 그 시절의 온기를 더욱 선명히 떠올리게 했다. 희연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빨래터에 도착하자 물소리가 맑게 울리고 있었다. 계절은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물은 유난히 맑았다. 희연은 빨래를 담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돌 위에 주저앉았다. 아이그, 희연씨 벌써 나왔네. 뒤에서 최복래가 나타났다. 70이 넘은 이웃이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힘찼다. 복래는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든 채 다가와 물끄러미 희연을 보았다. 혼자 이렇게 부지런하니 대단해. 희연은 억지로 웃었지만 시선은 물 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입꼬리만 살짝 움직였다. 그냥 습관이죠.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쉽나. 건강 챙기면서 해야지. 복래는 잠시 더 말을 붙이려다 장 보러 간다며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희연은 대답 대신 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운 물살이 장갑 너머로 파고들어 손끝이 얼얼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움직이며 이불을 빨았다. 반복되는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더디게 느껴졌다. 물기를 짜내려 허리를 깊숙이 숙였을 때 작은 통증이 허리를 파고들었다. 이제 허리도 예전 같지 않네. 혼잣말을 내뱉고는 잠시 손을 멈췄다. 펜션 일을 하면서 이런 통증을 느끼는 날이 잦아졌다. 희연은 허리를 두드리며 앉았다가 다시 묵묵히 손을 놀렸다. 빨래를 마친 뒤 그녀는 물가에 잠시 서서 물살을 바라보았다. 손끝을 물에 다시 담갔지만 차가운 물이 주는 감각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서글펐다. 희연은 바구니를 들어 돌계단을 오르려 했다. 그러나 잠시 멈췄다. 물 위로 반사되는 햇살이 아른거렸고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눈가가 살짝 젖어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희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돌계단 위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낯선 중년 남자였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 검게 그을린 얼굴에 조용한 눈빛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쩐지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근데 계단이 젖었네요. 조심하세요. 희연은 순간 바구니를 움켜쥐었다. 어쩐지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미소도 짓지 않고 그녀가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희연은 그 시선을 느끼며 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희연은 순간 바람에 젖은 손끝을 꼭 쥐었다.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 조용히 되살아났다. 돌아서는 순간 낯선 중년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미끄러지시면 안 됩니다. 희연이 고개를 돌리자 굳은 표정의 남자 낯선이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 희연은 펜션 앞 마당에서 젖은 침대 시트를 널다가 무거운 천이 팔목을 짓누르자 잠시 멈춰 숨을 고른다.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네 라고 중얼거린다. 희연은 마당에 놓인 작은 빨래 바구니를 발끝으로 밀어가며 하나하나 젖은 시트를 빨래줄에 걸었다. 겨울의 끝이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빨래줄이 흔들릴 때마다 손끝이 얼얼했다. 팔목이 시트 무게에 눌려 잠시 멈춘 그녀는 손목을 주무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며칠 전 빨래터에서 마주친 그 낯선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끄러지시면 안 됩니다. 낮고 조심스러웠던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희연은 시트를 털어 널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날까? 그 남자와 제대로 말을 나눈 건 고작 몇 마디뿐인데 물가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떠올랐다. 마당 한쪽에 널린 고추가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희연이 빨래줄에 이불을 걸어 올리려 허리를 굽혔을 때 바람이 세게 불었다. 시트 끝이 바람에 휘날리자 그녀는 급히 손으로 눌렀다. 그때 뒤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희연이 고개를 돌리자 며칠 전 빨래터에서 봤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오늘은 펜션 마당 앞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들른 듯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의 시선을 조심스럽게 피하며 다가왔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희연은 손사래를 쳤지만 남자는 천천히 다가와 이불을 그녀의 손에서 받았다. 혼자 하시면 손목에 물이 가실 거예요. 그는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동작만큼은 자연스러웠다. 희연은 그가 무거운 이불을 빨래줄에 올려 걸어주는 모습을 멀뚱히 바라보았다. 그의 넓은 어깨와 차분한 손놀림이 눈에 들어왔다. 고맙습니다. 희연이 작게 말했다. 별 말씀을요. 펜션 운영하시느라 힘드실 텐데요. 희연은 대답 대신 작은 미소만 지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는 느낌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는 이불을 걸어놓고도 잠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 있었다. 희연은 어색함을 느끼며 속옷 바구니를 챙기려고 허리를 굽혔다. 바람이 갑자기 불어 속옷 한 장이 바구니 밖으로 흘러나왔다. 희연은 급히 손으로 그것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땅바닥에 펼쳐지고 말았다. 희연은 순간 손에 쥔 속옷을 뒤로 숨겼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남자는 잠깐 멈춰섰다가 그녀를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살짝 돌렸다. 죄송합니다. 못 본 걸로 할게요. 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희연은 작게 대답하며 급히 속옷을 다시 바구니에 넣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어색하게 서 있었다. 잠시 후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빨래가 많으신가 봐요. 오늘 바람이 세니까 잘 마를 것 같네요. 희연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겠네요. 그는 여전히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희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서로의 손끝은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줄을 붙잡으며 잠시 스쳤다. 그 순간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손이 많이 차네요. 희연은 잠깐 그 말을 들은 뒤 고개를 숙였다. 바람에 젖은 손끝을 꼭 쥐었다.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 조용히 되살아났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졌다. 그는 마당 끝까지 걸어가다 말없이 돌아섰다. 희연은 바람에 흩날리는 빨래를 정리하며 눈길로 그를 슬쩍 보았다. 남자가 펜션 대문을 나서려던 순간 바람이 다시 세게 불었다. 바람이 바구니 위에 수건을 스치자 희연은 반사적으로 그것을 움켜쥐었다. 괜히 두 손이 더 조심스러워졌다. 희연은 급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 들었다. 남자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다. 남자가 돌아서는 순간 희연의 손에 들려있던 속옷이 바람에 떨어져 땅에 펼쳐진다. 희연이 급히 숨기려 하지만 남자가 그것을 보고 잠시 멈춘다. 희연은 다시 빨래터에 나가지만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조심스럽다. 밤사이 눈이 살짝 내린 뒤라 돌길이 미끄럽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쉰다. 오늘은 괜히 마음이 불안하네. 이른 아침, 희연은 바구니를 들고 돌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하얗게 덮인 얇은 눈이 햇살에 반짝였지만 발 밑에 미끄러운 느낌이 신경 쓰였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발끝을 돌 하나하나에 올렸다. 머릿속에서는 며칠 전 남자가 했던 말이 반복됐다. 미끄러지시면 안 됩니다. 그 경고가 오늘따라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희연은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괜히 생각나네. 뭐가 이렇게 불안하지. 빨래터에 도착하니 물소리가 겨울 공기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울렸다. 바위 사이로 살얼음이 얇게 끼어 있었다. 희연은 이불을 물가에 펼쳐놓고 손을 걷어붙였다. 바구니에서 무거운 이불을 꺼낼 때마다 그녀의 손목이 작게 떨렸다. 물에 헹굴 때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세우며 들었지만 오늘따라 그 감각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다. 희연은 이불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조심해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바위를 살짝 디뎠지만 물에 젖은 이끼가 발밑에서 미끄럽게 움직였다. 희연의 몸이 순식간에 앞으로 기울었다. 무거운 이불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지며 깊은 물가로 떨어졌다. 그녀의 몸도 그대로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한꺼번에 몸을 감쌌다. 희연은 당황해 팔다리를 버둥거렸지만 젖은 옷이 무겁게 몸을 잡아 끌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와 숨이 막혔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희연은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절망스러운 생각이 스쳤다. 그때 물 위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베이연 씨, 남자의 목소리였다. 순간 희연은 물속에서도 안도의 눈물을 흘릴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잠깐만 버티세요. 물살을 가르며 다가온 남자가 망설임 없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붙잡았다. 한쪽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물 위로 끌어올렸다. 희연은 숨을 고르려 애쓰며 그의 품에 안겼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그 단호함이 희연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능숙하게 얕은 물가로 헤엄쳐 나갔다. 희연은 그의 품에 기대며 떨리는 숨을 고르려고 애썼다. 얕은 물가에 도착하자 남자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앉혔다. 희연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손이 여전히 그녀의 등을 지탱하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나요? 희연은 숨이 차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조금만 늦었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희연은 그제야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물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고 그의 눈빛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희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연세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다. 희연의 얼굴이 순간 뜨겁게 달아올랐다. 남자의 손길은 단순한 배려였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물가에 부서지는 물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남았다. 희연이 물가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남자가 그녀를 잠시 똑바로 바라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한마디를 한다. 연세 생각하면 너무 혼자 애쓰지 마세요. 그 말에 희연의 눈이 살짝 흔들린다. 늦겨울 아침, 희연은 펜션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한숨을 내쉰다. 요즘은 왜 이렇게 밥맛이 없을까? 식탁 위에는 전날 손님이 남긴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다. 펜션 주방에 서 있는 희연의 얼굴은 무겁게 굳어 있었다.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고추들이 보였다. 희연은 국물이 자글자글 끓는 냄비를 바라보다 국자를 놓고 의자에 앉았다. 전날 손님이 남기고 간 나물 반찬이 그대로 식탁 위에 있었지만 젓가락을 들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나도 나이 들었나 봐. 작게 중얼거리며 국자를 다시 들었지만 끓는 국물에서 풍기는 멸치 냄새가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건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에는 최근에 그 남자가 자꾸 떠올랐다. 며칠 전 물가에서 그녀를 붙잡던 그의 손길, 그리고 연세 생각하면 너무 혼자 애쓰지 마세요라고 했던 낮고 단단한 목소리,
그 말이 자꾸 마음 한켠을 울렸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의 태도는 달라졌다. 희연이 빨래터에 나가면 그는 인사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마치 피하려는 듯 보였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희연은 펜션 마당에서 속옷을 널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눈길로 펜션 대문을 자꾸 훔쳐봤다. 오늘은 오려나? 아니지. 오지 않는 게 낫겠지. 빨래줄에 무거운 이불을 걸어 올리려다 손이 미끄러지자 희연은 팔목을 주무르며 작게 중얼거렸다. 괜한 생각하는 건가 봐. 그 순간 마당 쪽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희연 씨, 요즘 바쁘시죠? 최복래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희연은 억지로 웃으며 맞이했다. 네? 늘 그렇죠. 복래는 잠깐 희연을 바라보다가 묘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그분 요즘은 안 오시나 봐요. 바쁘다던데. 희연의 손이 빨래줄 위에서 잠시 멈췄다. 아, 그런가 봐요. 바쁜 일이 있으시겠죠. 복래는 웃으며 그래도 잘 어울리시던데 라고 농담처럼 말하다가 장을 보러 간다며 돌아섰다. 복래가 떠난 뒤에도 희연의 마음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빨래를 마치고 마루에 앉았지만 희연의 시선은 멍하니 정원에 머물렀다. 착각이었을까? 그날 물가에서 느꼈던 건 그냥 내 오해였을지도 몰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희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펜션 안에는 국물 끓이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지만 그녀는 식탁에 앉을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포개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마음을 접어야지.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눈가가 서서히 젖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지만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저녁 무렵 희연은 부엌 창문을 닦으며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봤다. 조용한 펜션 안에 고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너머로 낮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스쳤다. 희연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멈추며 창문 너머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마당 담장 근처에서 누군가가 잠깐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희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 숨소리가 얕아졌다. 그림자가 다시 담장 사이를 스쳐 지나가더니 서성이다가 방향을 바꿨다. 희연은 급히 커튼을 잡아당겼다. 그날 저녁 펜션 창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다. 희연은 순간 긴장하며 조용히 커튼을 내린다. 밤늦은 펜션, 희연은 이불 속에서 책을 읽으려다 문득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에 손이 멈춘다. 바람 소리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지만 발소리는 계속된다. 펜션 안은 고요했다. 벽걸이 시계의 초침이 작게 움직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희연은 침대 머리맡에 등을 기대고 앉아 낡은 책을 펼쳤지만 눈이 글자에 닿지 않았다. 그 대신 귀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 바람일 거야. 바람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겠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발소리는 바람이 내는 소리와는 달랐다. 마치 누군가 마당을 서성이는 듯한 낮고 무거운 걸음이었다. 희연은 책을 덮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설마 아니겠지. 그러나 며칠 전 물가에서 남자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연세 생각하면 너무 혼자 애쓰지 마세요.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창문 아래쪽에서 마른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희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이불을 움켜쥐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조심스럽게 창문에 다가가 커튼 틈을 살짝 열어보았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담장 근처에 서 있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마당을 천천히 돌며 무언가를 살피는 듯했다. 얼굴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몸집이 큰 중년 남자라는 건 분명했다. 희연은 숨을 죽였다. 마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가 자신을 알아차릴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자는 마당 안쪽으로 조금씩 다가왔다. 희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잡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번호를 눌렀다. 며칠 전 교환했던 번호였다. 통화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낮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희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죄송한데, 혹시 지금 와주실 수 있나요? 누가 집 주변을 계속 맴도는 것 같아서요. 남자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다. 지금 바로 갈게요. 문 잠그시고 안전한 곳에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연의 마음에 작은 안도감이 스쳤다. 그러나 발소리는 여전히 창문 아래에서 맴돌고 있었다. 10여 분이 흘렀을까.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희연은 창문 틈으로 마당을 내다봤다. 달빛 아래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낮게 외쳤다. 희연 씨, 괜찮으세요? 희연은 문을 살짝 열어 고개를 내밀었다. 네, 저기. 그녀의 시선이 담장 쪽을 향하자 남자는 곧바로 마당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다가서자 담장 근처에 있던 남자가 움찔하며 물러섰다. 김철용 씨죠.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낮았다. 철용은 당황한 듯 주춤하며 변명했다. 저는 그냥 희연 씨가 걱정돼서 온 거예요. 걱정이라고요?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게 말했다. 밤늦게 남의 집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게 걱정입니까? 이건 명백한 잘못이에요. 철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희연 씨가 싫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철용은 결국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말없이 펜션 대문 밖으로 나갔다. 철용이 사라진 후에도 남자는 한동안 희연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였으면 희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남자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희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남자의 손길이 조용히 그녀의 떨림을 달래주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희연은 그 따뜻한 손길에 시선을 내렸다. 앞으로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의 낮고 진지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철용이 돌아간 후 남자가 여전히 희연의 곁을 지킨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조용히 희연의 손을 감쌌다. 앞으로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희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에서 아직도 괜찮을까라는 작은 의문이 스쳤다. 한참을 숨고른 끝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초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든 펜션 마당. 희연은 물에 젖은 손수건을 짜며 혼잣말한다. 이제는 이 물도 따뜻하게 느껴지네. 펜션 마당 가득 초봄의 공기가 흘렀다. 겨우내 말라붙어 있던 마당의 흙은 촉촉하게 풀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흙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들어왔다. 희연은 작은 대야에 손을 담근 채 물에 젖은 손수건을 천천히 짜고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물이 그렇게 차갑게만 느껴졌는데 그녀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며칠 전 그 물가에서 그리고 지난 밤에 그 따뜻했던 손길이 떠올랐다. 남자가 조용히 자신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마음에 오래 맴돌았다. 앞으로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때부터였을까. 물에 닿는 감각조차 다르게 느껴졌다. 예전처럼 차가움이 먼저 스며드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온기가 먼저 번졌다. 희연 씨 도와드릴까요? 낯익은 목소리가 마당 끝에서 들렸다. 고개를 들자 남자가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오늘은 여유로워 보였고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희연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남자는 대야 옆으로 성큼 다가왔다. 함께하면 더 쉬워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펜션 일 조금씩 배우고 싶어요. 희연은 순간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펜션 일이 쉬운 게 아닌데요. 알아요. 하지만 함께라면 더 든든할 거예요. 그의 말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희연은 고개를 숙여 손수건을 다시 짜려다 손을 멈췄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빨래를 널다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마을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죠?
남자가 말을 꺼냈다. 네, 다들 챙겨주세요. 하지만 결국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펜션은 제가 다 책임져야 하니까 이제는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희연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향해 웃음 지었고 희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며 손끝을 살짝 움켜쥐었다. 낯선 떨림이 조용히 번졌다. 그렇게 쉽게 말하네요. 희연이 낮게 중얼거렸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가 대답하며 빨래줄에 이불을 걸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봄바람이 빨래줄을 흔들며 널어둔 이불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희연은 그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시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다시 누군가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희연은 한숨 섞인 웃음을 내쉬었다. 이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순간 남자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요? 희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손끝이 따뜻했고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다. 희연은 시선을 피하며 손가락으로 빨래줄을 천천히 훑었다. 작은 열기가 뺨에 스며드는 듯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봄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가며 널린 손수건이 살짝 흔들렸다. 희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기쁘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마당에는 봄의 향기가 가득했다. 멀리서 장날로 향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달리며 떠드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희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희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손수건을 다시 짜보았다. 물방울이 뚝 흙 위로 떨어졌다. 이상하게도 그 물소리가 오늘따라 더 따뜻하게 들렸다. 둘이 함께 펜션 마당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봄바람을 느낀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며 희연의 마음속에서 작은 설렘이 크게 피어난다. 희연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조용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었다. 늘 하던 대로 빨래터를 오가며 펜션을 운영하며 익숙한 물소리와 반복되는 손동작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흘려보내곤 했다. 손끝이 저릿해도 허리가 무겁게 아파와도 그것을 나이 드니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지나쳤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녀가 깨달은 것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다. 물가에서 느껴진 차가움, 빨래터에서 허리를 펴며 흘린 한숨, 밥상이 놓인 펜션 주방의 고요함은 모두 외로움과 이어져 있었다. 사람은 몸이 아프면 마음이 먼저 지친다. 그리고 마음이 지치면 몸은 더 빨리 무너진다. 희연은 이를 무심히 흘려보내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물가에서 미끄러졌을 때 그 순간 깨달았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곁에 있을 때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을 때 희연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의 순간이 아니었다. 그녀가 잊고 있던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다는 감각이 되살아난 순간이었다. 오랫동안 혼자 견디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녀에게 그 손길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구해주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몸의 작은 신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운다. 희연의 손끝이 저리고 허리가 뻐근하다는 사소한 불편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좋다라는 몸의 부탁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부탁을 무시하고 끝까지 스스로 해내려 한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강해지고 싶어서 혹은 괜히 타인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말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다른 진실이다. 작은 도움을 받는 순간 그 도움을 통해 마음이 놓이고 그 마음의 여유가 몸에도 치유에 힘을 준다는 사실이다. 희연이 물가에서 구해진 후 그녀의 손끝이 다시 따뜻해졌듯이
마음이 열리면 몸도 회복의 길을 찾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은 때로는 약이나 병원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 희연이 밤늦은 펜션에서 느낀 두려움은 남자의 단단한 말 한마디로 사라졌다. 앞으로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이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두근거리게 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약, 즉 함께 있어준다는 약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가족이나 이웃 간의 조용한 관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 펜션 마당에서 함께 널던 손수건, 장터에서 사온 김치를 나누던 이웃의 따뜻한 인사, 그런 작은 순간들이 결국은 희연을 치유했다. 사람은 큰 사건이 아닌 이렇게 매일의 작은 손길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몸의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말 것. 외로움이 마음에 스며들기 전에 주변의 작은 손길을 허락할 것. 그리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잡는 용기를 가질 것. 그것이 때로는 생명을 구하고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살린다. 희연과 남자의 늦은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함께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젊은 시절 같지 않은 몸, 예전처럼 빠르지 않은 걸음, 더디게 마르는 빨래와 같이 느린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오히려 그 느림 속에서 진정한 온기를 발견했다. 희연은 이제야 깨달았다. 나이 든다는 건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사람을 새로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모든 사람에게도 같을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멈춤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온기를 맞이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이다. 이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철학을 남긴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은 작은 물 한 방울처럼 오래 굳어있던 마음의 얼음을 녹인다. 희연이 초봄의 펜션 마당에서 느낀 햇살은 단순히 계절의 따뜻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이 다시 열릴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었다. 손수건을 짜며 이제는 이 불도 따뜻하게 느껴지네 라고 말한 그녀의 속삭임 속에는 지난 세월의 외로움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몸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작은 떨림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울 때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 우리는 우리 몸의 작은 신호들을 제대로 들어주고 있을까? 혹시 여전히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이 기대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너무 단단하지 않은가? 희연의 늦은 봄 같은 사랑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웃고, 다시 손을 잡고,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 그것은 특별한 순간이 아닌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가능성이 있다. 잠시 멈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살피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의 우리를, 그리고 내일의 우리를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늦은 봄의 사랑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조용히 미소 지으셔도 좋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그 마음을 살짝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앞으로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단 한 글자 1이라고만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숫자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다는 소중한 신호가 될 거예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작은 온기를 건네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